드디어 싱숑의 레전드 판타지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동명의 한국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참고로 예고편이 공개된 날짜 2월 15일은 바로 전독시의 주인공인 김독자의 생일과 똑같죠. 아니 이 정도까지 신경 쓴다니. 확실히 이번 영화가 제작비 300억이 들어가서인지 홍보의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여하튼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7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예고편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예고편은 지하철이 갑자기 멈추며 시작되죠. 지하철이 멈췄다. 동호대교 한가운데서. 여기 지하철에서 웹소설을 보고 있는 남자, 바로 이번 영화의 주인공이자 안효섭이 연기하는 김독자입니다. 먼저 이 김독자라는 이름,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손의 독자로 오해하지만 사실 독자라는 이름은 홀로독의 아들자로 아버지가 혼자서도 강한 남자가 되라고 지어준 이름이었죠. 그런 강한 남자 독자의 취미는 바로 퇴근길에 웹소설을 읽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어느 날과 다름없이 지하철에서 폰을 보던 중 갑자기 지하철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시스템의 AI 목소리. 제8612 행성계의 무료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자는 이런 비현실적인 광경에 당황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바로 본인만이 읽어왔던 비인기 웹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 줄여서 멸살법의 첫화 장면과 똑같았기 때문이죠. 이거 그 소설 시작이랑 똑같잖아. 여기 잠깐 지나가는 장면을 보면 한강을 수영하고 있는 괴수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던 지구와는 아주 다른 세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원작과의 차이점이 하나 눈에 띄는데, 바로 원작에서는 퇴근길인 오후 7시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2시로 변경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어서 여기 독자 옆에 서 있는 한 여자, 바로 최수빈이 연기하는 유상아 역입니다. 본래 김독자와 같은 게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자 외모와 성격 때문에 회사 내에서도 인기 있는 사원이죠. 그러다 출퇴근용 자전거가 고장나는 바람에 우연히 독자와 함께 지하철에서 만나게 된 것인데요. 이후 지하철이 흔들리며 갑자기 멈추게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김독자 앞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너 뭐야? 독자의 정체를 묻는 이 사람은 바로 이민호가 연기하는 이번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 유중혁. 이 유중혁이라는 인물은 김독자만이 읽고 있던 소설 멸살법 작품의 주인공이자 회귀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독자가 나오는 이 부분은 유중혁이 벌써 3회차 회귀를 한 시점이었는데요. 사실 중혁은 이미 여러 번 겪었던 상황이라 이후 방해가 될 사람은 미리 죽이기도 하며 또 도움이 될 사람은 살리고 있었죠. 그러던 도중 이전 회차에서 본 적이 없던 생존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김독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설 속의 세계가 현실이 되고 등장하게 되는 나머지 인물들. 먼저 방패를 들고 있는 이 남자, 대한민국 육군 중위로 근무하고 있던 이현성. 멸살법의 주요 조연 중 하나로 작중에선 독자 일행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맡고 있죠. 이 이현성 역에는 DP에서 빌런 황장수 병장을 소름 끼치게 연기하며 극찬을 받았던 신승호가 맡아 연기를 펼칩니다. 근데 형, 아직도 전역 못했네. 이어서 나오는 인물, 바로 나나가 연기하는 정희연입니다. 강직하고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캐스팅인 것 같고요. 사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바로 지수가 연기하는 이지혜 역입니다. 예고편에서도 이지혜라는 이름표가 붙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데요. 이 지혜라는 인물은 작중에서 유중혁을 사부라 부르며 따르는 고등학생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가 들고 있는 무기가 바로 총이라는 점입니다. 원작 설정상 이지혜는 충무공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나오는데 사실 이순신 설정인데 뭐 대포면 몰라도 총을 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마 원작의 설정을 각색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차라리 충무공답게 활로 바꾼다거나 하지 왜 굳이 총이라는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건 살짝 의문이 들긴 하네요. 그럼 계속해서 예고편 이어보시죠. 네, 아까의 그 동호대교. 지하철에서 나온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위에선 지하철이 떨어지고 이후 총을 쏘고 있는 유중혁, 그리고 갑자기 인간들에게 주먹질을 하는 독자의 모습까지 보이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인간들은 이미 사람이 아닌 인외종으로 마인이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원작 설정상 마인은 죽은 인간들이지만 도깨비의 부름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마인들을 해치우며 탈출하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7급 해수종이자 엄청난 크기의 어룡, 시커맨더까지 나타나죠.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은 올 7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이번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읽던 소설의 내용이 현대에 구현되면서 뒤집혀진 세계의 주인공인 김독자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작품이죠. 또 롯데엔터테인먼트의 2025 텐트폴 메인 작품이자 300억 이상의 제작비가 들어간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간 만큼 스케일도 크고 예고편 전반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럼 영화에 기대되는 점, 불안한 점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먼저 기대되는 점 첫 번째, 제작사인 리얼라이즈 픽처스. 사실 이 제작사는 이미 웹툰 원작 작품을 실사로 만들며 쌍으로 천만 대기록을 세운 적이 있죠. 바로 영화 신과 함께인데요. 사실 판타지 장르를 영화화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심지어 1편 제와볼부터 2편 인과 연까지 두 작품 다 성공을 해봤기에 또 기대를 걸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이 제작사가 많은 영화를 만든 것은 아님에도 2006년 미녀는 괴로워, 2012년 강의 왕이 된 남자 등 굵직굵직한 영화들이 많다는 것도 긍정적인 점이죠. 이번 영화도 그 작품들 중 하나가 되길 바라보고요. 그럼 두 번째, 엄청난 캐스팅. 먼저 배우들의 이름값만 보면 장난이 아니긴 합니다. 일단 제일 최근 별들에게 물어보긴 했는데 뭐 좀 잘못 물어봤던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의 이민호부터 안효섭, 최수빈, 신승호, 나나, 지수, 정성일 등 캐스팅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죠. 물론 몇몇 캐릭터는 찰떡이라는 평가에 반해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유토피아에서도 그렇고 연기적인 부분에서 평가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영화에서 어떤 반전 활약을 펼칠지 궁금하네요. 그럼 세 번째, 탄탄한 원작. 사실 이 영화는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검증받은 원작이 있기에 반만 따라가줘도 재미 자체는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물론 이번 원작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에 이번 영화 한 편으로 원작이 다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역시 1편으로는 끝나지 않고요. 이에 대해 리얼라이즈 픽처스는 전지적 독자 시점을 총 5편까지 영화화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하죠. 만약 1편이 성공을 거둔다면 신과 함께처럼 시리즈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만약 성공 못하면 2편은 안 나오는 건지 이럴 거면 차라리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드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긴 합니다. 여하튼 신과 함께처럼 원작 못지않은 전 국민적 사랑을 받는 영화로 탄생할지 그 기추가 주목되네요. 그럼 걱정되는 점도 함께 이야기해보죠. 일단 첫 번째, 너무나도 탄탄한 원작입니다. 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소설을 그대로 영상화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특히 이번 작품은 소설 자체가 표현이 되게 풍부한 작품이죠. 그리고 나는 이 세계의 결말을 알고 있는 유일한 독자다. 별들의 운항이 시작됩니다 등 명대사가 엄청 많은데 이게 영화적으로 나온다면 오그라들거나 어색하지는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원작과의 차이점도 눈에 띄죠. 먼저 이지혜의 무기가 칼에서 총으로 바뀐 점이나 유중혁 또한 총기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 등 뭔가 원작 팬의 입장에서는 실망할 만한 점이 몇 가지 있다는 것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럼 걱정되는 점 두 번째, 엄청난 제작비. 사실 최근 30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되었던 작품은 하얼빈이 있었는데 현재 누적 관객 490만 명을 기록하며 손익분기점인 500만 명은 아쉽게 넘지 못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작품인 전독시도 들어간 제작비만큼 기대가 큰 상황. 특히 이번 작품마저 흥행하지 못한다면 안 그래도 침체되어 있는 한국 영화 시장에서 큰 제작비가 들어가는 영화는 앞으로 자주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도 감독으로는 더 테러 라이브를 통해 신인 감독상을 받은 김병우가 연출을 맡았는데 PMC 더 벙커 등 제한된 공간 속에서 극한의 상황과 인물을 치밀하고 생동감 넘치게 담아내는 감독으로 유명한 김병우가 과연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궁금하고 제발 잘 만들어줘서 5편까지 나올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여기까지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